예,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 김승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보셨습니까? 아마 쇼트트랙을 시청하신 많은 국민들은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의의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개막식 때 한복 입은 조선족 여성을 내세운 한복 공정으로 우리 온 국민의 화를 돋구더니 어제는 말도 안 되는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어제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우리 황대현 선수와 이준서 선수는 준결승에서 각각 조 1위와 2위로 골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비디오 판독에서 모두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중국의 홈트세 판정과 메달 욕심에 베이징 올림픽은 시작부터 막장 올림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이 무슨 중국 전국체전입니까? 지금 중국에 가 있는 항의 문체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도대체 뭐하러 중국에 가 있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개막식의 한복 공정에 대해서도 오히려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두리뭉실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 우방국의 정상들이 외교적 보이콧으로 불참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참석을 해서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는 고사하고 겨우 시진핑과 오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의 만찬 이런 것들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것만 하더라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중국 방문 시 거의 10개나 혼밥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자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변하기보다 이런 걸 자랑할 그런 시기입니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올림픽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이 사안을 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10시에는 우리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편파 판정받은 것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을 위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반복된 한국 선수들의 판정 논란과 불이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올림픽이 정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우리 선수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당히 사건 해결에 앞장서고 중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 기재위 간사 유승걸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세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과 세금 부담 상승률을 비교해 보았는데 5년 전에 비해서 근로자 임금은 17.6% 증가했지만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세금 증가율은 39.4%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자료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세 월 평균은 2016년도에 10만 2,740원에서 2021년 작년도에 17만 5,260원으로 70.6%나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물가까지 올랐으니까 버는 돈은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만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높은 증가율로 세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도 5년간 17.6%로 OECD 37개 국가 중에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국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 기준으로 해서 집값은 41.7%,
전세 가격은 29.4%나 올랐습니다. 근로자들이 매달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 사는 데에 21년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고, 전셋집 구하는데도 11년 반이나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9.2년 또 3.5년 각각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냥 그간에 경제 성장률이 G7 국가를 넘어선다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등 자화자찬의 열을 올렸지만 실상은 서민들, 국민들 팍팍한 삶으로 나타났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걷는 세금으로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꿈도 점점 더 멀어가고 있습니다. 방역 우수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 숫자는 지금 3만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까? 차기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향에게 다시 생선을 맡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가 다음 달로 끝이 납니다. 3월로 끝이 납니다. KB 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약 2년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이자를 유예해 준 총액이 139조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여전히 지금 확산세고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이 지속되고 있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에 끝이 나면은 그 어려움은 더 가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3월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난다면은 자영업자의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2.2%포인트나 올라간 41.3%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100만 원을 벌면은 41만 원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됩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은 더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최근 3월 말 종료를 재차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출 상환이 안 될 경우에 자영업자가 맞게 될 그런 어려움, 금융권이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연착륙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권과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